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초조함 때문에 실패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전 시험 칠 때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여유를 잃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적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주인공 에이스케는 자신의 약속을 깨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승부수를 던지면서 성공하려는 강박관념으로 여유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기대한 만큼 매출을 올리면 충분히 인기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커노이는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일까요? 이야기는 2장을 마무리하며 3장을 통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3장 부자의 유언.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3호점, 4호점 개점 당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전 오타니가 방송국을 통해 사람을 모았던 방식을 활용한 것입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승부였기 때문에 최상의 효과를 낼 거라 생각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이 두 매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림 주먹밥 하나만 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두 매장에서도 각 주먹밥의 매출 비율을 보면 여전히 크림 주먹밥이 압도적이었고 작업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그것만 파는 것이 실적을 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계속해보게.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메뉴도 크림 주먹밥을 변형한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구운 크림 주먹밥, 매실 크림 주먹밥, 닭고기 크림 주먹밥, 원조 크림 주먹밥, 이렇게 총 4종류를 준비했죠. 첫날에는 기대한 만큼 매출이 나와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셋째 주부터는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야마와 새 매니저가 저한테 찾아와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 개발한 새 주먹밥의 반응이 별로인 것 같네요. 저는 불안해하는 하야마와 매니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껏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새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거든.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저 또한 내심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지난번에 두 매장에서는 겪지 못한 부담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새로 개업한 매장에서 매출이 안 나오다니. 지난번보다 오가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주 고객층인 회사원들도 더 많이 보이는데 오타니와 의논해볼까? 그 당시 저는 모든 것을 걸었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전 편의점 사건으로 서먹했지만 오타니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두 가게는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 거기 주변에는 새롭고 화려한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게는 그 거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크림 주먹밥은 대박 상품이지만 출시된 지 거의 1년이 지났어. 손님들도 슬슬 물리지 않았을까? 새 상품을 출시하는 건 어때? 신상품은 이미 내놨어. 크림 주먹밥의 변형이긴 하지만 하야마가 새로운 맛을 3종류나 출시했다고. 오타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초조해하지 말고 저에게 광고를 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 뒤 베이카쿠에 광고가 들어간 휴대용 티슈를 만들어서 역 앞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가게 앞에서 시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다른 일도 함께하게 되자 불만이 쌓였습니다. 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벌칙 같다고 구시렁거린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싫어하더라도 저한테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 제 평판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점점 짜증이 늘어서 직원들에게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는 일이 늘었고요. 여태껏 팔리는 걸 당연시해 오다가 주먹밥도 팔리지 않고 직원들로부터 안 좋은 말까지 들으니 참 당황스럽더군요. 그러다 그 달을 기점으로 전 매장에서 주먹밥의 매출이 확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매장의 매출은 기대했던 바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구매장의 매출은 20% 감소하는 것으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에 의존했던 만큼 크림 주먹밥의 매출 감소는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새 매장에서는 매일 준비했던 400개 정도의 크림 주먹밥을 폐기 처분해야 했고요. 설상가상으로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절반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 해고로 일손이 부족해지니 저는 1호점인 애며감 매장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매장에 서서 바라본 광경은 예전과는 확실히 그 공기가 다르더군요. 제가 예전에 매장에 있을 때 오던 단골 손님들도 더는 보이지 않았죠. 줄을 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았던 맛인데 지난 6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주먹밥에 물렸다. 한 번만 먹어봐도 충분하다. 미묘하게 맛이 변했다 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아낸다고 해도 한없이 허무해질 것 같았습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저는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만 들더군요. 노인은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톱니바퀴가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파멸은 정말 순식간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무리한 확장 사업과 독단적인 선택으로 매출을 올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업을 거대한 톱니바퀴로 본다면 하나가 어긋나면 그에 맞물린 다른 부분도 어긋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모든 게 망가지게 됩니다. 어긋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에이스케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주인공이 어긋난 사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